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대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교육혁신처장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내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타대학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조관위원을 맡아주신 배상훈 교문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공설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해서 학생을 향한 대학교육과 대학교원의 역량 재정립하기를 주제로 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명문대학을 지향하면서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고 지난 한 해에도 아주 좋은 소식이 연이어져 전해졌습니다. 연구 역량과 국제화를 기반으로 세계대학 평가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받으면서 우리 대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미래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바로 학생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을 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너무 식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진정으로 명문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을 진정으로 섬기고 학생이 우리 학교를 찾아와야 하는 그런 학생을 향한 대학 교육의 모습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 교육과 우리 대학의 교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하고 그 역량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노력을 모아서 함께 돌아보면서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성과발표대회 시작에 앞서 잠시 세부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종화 총장님의 개회 및 환영사에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님께서 격변의 한국사회와 대학의 책무, 대체 불가능한 대학 만들기를 주제로 약 50분간 기조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조 강연 후에는 약 90분 동안 3주기 대학혁신지원 홍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학생 모니터링위원회 성과 및 향후 활동계획, 교수 학생 자치 모임인 토닥의 운영성과, 전공설계지원센터의 운영성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성과,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우수 사례를 인문사회 하나, 이공계열 하나 이렇게 교수님께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5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대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대학교 엄종화 총장님의 개회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엄종화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 교직원분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특히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배상훈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교육 혁신을 함께 만들어 오신 교수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총장 엄종화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룩한 소중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2025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발표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혁신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 사업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점검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는 고등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3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학사 구조 유연화, 전공 선택권 확대, AI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대학의 도전이자 세종대학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디지로그 세종, 인재 양성 비전을 바탕으로 3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을 디지로그 AI 플러스로 설정하고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교육혁신, 연구선도, 경영혁신, 그로컬 연대의 4대 영역 아래 체계적인 전략과 성과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학생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AI 기반 교수학습 혁신,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 혁신을 신철해 주신 교수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에 적극 동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모색하고 미래로 향한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되는 우수 사례와 경험이 대학 전반으로 확산되어 세종대학교 교육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는 앞으로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성과 발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격려와 응원의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혁신사업의 세 번째 주기가 시작되는 해인 만큼 이에 맞춰서 혁신사업 홍보 영상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신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해 창의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 세종대학교입니다. 학문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 대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세종대학교는 이노비전 2030을 중장기 발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발전 목표로 4대 영역과 12대 핵심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혁신 영역의 추진 목표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해 21세기 고등교육 생태계의 핵심인 창의적 분석적 사고, 회복 활력성,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고 리더십을 통해 인간과 AI와의 지적, 윤리적 협업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3주기 사업은 2주기 사업에서 설정한 디지털 역량과 아날로그 역량이 조화롭게 결합된 더 디지로그 세종형 인재 양성을 계승하고 생성형 AI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와 21세기 초연결 디지털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디지로그 AI 플러스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지로그 AI 플러스는 17개 세부 내용과 48개 세부 과제에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3대 전략을 통해 AI 시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연한 학사 제도를 통해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며 미래 시대를 위해 SWAI, 첨단, 신산업, 특성화 분야 육성을 추진합니다. 전체 재학생들의 학생 맞춤형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주기 관리형 전공 탐색 및 진로 설계 시스템인 SCMS를 구축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전공 자율 선택제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위한 교과목 개발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며 전공 자율 선택제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안정적인 멘토링을 위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를 정착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세종대학교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학사 관리와 지원을 위한 세종국제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의융합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 강화를 위하여 학과의 전공교육과정 혁신 및 직무 기반 모듈형 전공교육과정인 세종 AI 플러스 커리큘럼 액트, 일명 사이카 2025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또한 에듀테크 기반의 자기주도적 맞춤형 교수 학습을 통한 학생 및 교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기초 학문 보호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교양교육 활성화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로그 기초소양 교육을 진행하여 맞춤형 창의 융합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성과 환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학생 모니터링단을 배치하여 사업 실적 점검 및 제도, 시설, 행정 서비스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대학 최대 규모의 세종 SKT 미디어랩,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및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종대학교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도 대학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김예린 학생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나 예쁘고 자랑스럽고 세종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문화가 학생들을 정말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모든 제도적 기반들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 성과 발표대회에서도 학생 발표를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서 김예린 학생이 혁신사업단과 IR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학생 모니터링위원회 세움의 대표로서 발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모니터링 위원회 발표자 김예린입니다. 지금부터 학생 모니터링 위원회 세움의 2주기 활동 성과와 3주기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 모니터링 위원회의 명칭과 로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생 모니터링 위원회의 명칭은 세움입니다. 이는 세종 다음 세어나가다 두 의미의 중의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혁신단 모니터링단과 IR센터 학생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하나의 학생 모니터링 위원회 세움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의 상징과 저희 세움의 의미를 담고자 화면에 보이는 세움의 로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움의 활동은 총 6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뉴스레터 제작입니다. 현재 학기당 1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화면 왼쪽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행된 표지입니다.
교내뿐 아니라 교회 기관에도 공유되며 성과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질문지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여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는 매주 1회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 후기를 격주로 보시는 참고 이미지와 같이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드림 홍보 영상입니다. 두드림 비교과 프로그램을 교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학생모니터링위원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제작하여 현재 교내 여러 곳에 상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식 행사는 매학기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2024년 2학기와 올해 진행된 간식 행사 진행 사진과 직접 제작한 홍보 게시물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인터뷰는 해당 학기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개선 사항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과 운영에 이바지합니다. 마지막은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간담회입니다. 부서별로 이루어지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제안을 기획합니다. 해당 사진은 간담회 진행 사진이며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려 합니다. 기존 카드뉴스와 뉴스레터 외에 영상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저희가 본격적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기 전 이번 학기 간식 행사에서 진행한 릴스와 유튜브 영상 제작입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3인 1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간식 행사에서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혁신사업 행사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간식 행사 영상 또한 두드림 인스타그램 세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계획은 대외 활동 및 행사 참여의 확대입니다. 교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교회 공모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건국대학교 광진구 청년센터와 연합하여 진행한 영상 공모전에서 세움위원들이 팀 4개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는데요. 그중 2팀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학생들과의 효과적 소통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참고자료는 수도권역의 모 대학교 학생모니터링단 참견의 오프라인 행사 사진입니다. 세움도 교내 축제나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여 교내 학생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 2월 중 진행 예정인 타대학 모니터링단과의 교류 활동입니다. 세종대학교의 모니터링 학생위원회는 수도권역 회장교로서 각 대학의 학생모니터링위원회와 대면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혁신 정책과 산업을 공유할 수 있는 학생교류회를 주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정기적 활동으로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학교들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컨택 예정 대학교 목록은 동계 방학 중에도 학생모니터링위원회를 진행하는 학교와 세종대학교와의 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학생모니터링위원회 세움의 2주기 성과와 3주기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움은 세종대학교의 혁신을 위해 학생의 시각에서 고민하고 더 나은 비교과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예린 학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학통계학과 윤진희 이지은 교수님께서 토닥 학생 상담 모임입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죠. 진로와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토닥임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계학과 윤진희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발표를 부탁하셨을 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부족하지만 교수님들께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토닥 모임은 저희과 이지은 교수님과 2022년부터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상담 모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쪽 상담소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캐릭터를 애니메이션과 류노아 학생이 이렇게 그려줘서 수업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지하는 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금쪽이라는 그 단어가 최근에 조금 말썽쟁이라는 뜻으로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름을 얼마 전에 토닥 모임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가 모임을 가졌던 11월 달 홍보물입니다. 우선 이 상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저희 전공 수업 전산 통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회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다음 1회는 대면으로 실습 수업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실습 수업.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 때문에 실내 수업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올 테니 수업 출석을 좀 안 하게 좀 봐주실 수 없겠느냐 하고 본인의 그 정신과 진료 상담 기록과 그다음에 먹고 있는 약 처방약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려 오수를 하고 이제 입시를 오래 겪으면서 극심한 번아웃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 안 된 시기에 여자친구가 자살을 해서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본인도 실제로 자살 충동도 많이 겪었고 또 이제 연수를 하다 보니까 동기들하고 좀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명과도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단절된 상태로 외로운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빨리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잠을 2시간 이상 거의 못 잤다고 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게 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올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간간히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 친구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힘들어하는 친구를 저희가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 때 학부 연구원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잘 이 부분을 극복을 하면 정말 잠재력이 있어서 정말 잘할 친구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처음 이 친구의 그 반응이 어떠냐면은 제가 감히 학부연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그러니까 역량은 본인이 되는 거를 저는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상태라서 학부연구원을 내 주제에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독려를 시켜줘야겠다 하고서 이제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봄에 이제 4월에 조달청 주최로 한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다른 연구원 3명과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기 때문에 자존감은 낮아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제공된 데이터가 좀 데이터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조달청을 한 5번 이상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요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모든 그 아이디어와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짜서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과 상금까지 수여를 했고 그때 저희 연구원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또 세미나를 하면서 논문을 쓰게 돼서 ESCI Q2 스코퍼스 저널입니다. 저널에 제일 저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SSCI로 했다가 좀 잘 안 돼서 스코퍼스로 제출해서 제일 저자로 참여하게 돼서 최근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연세대학교 AI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얼굴은 살짝 가렸고요. AI 대학원 연세대학교 AI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현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연구원이 총 13명 정도가 있는데 매주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졸업한 선배들 들어와서 학업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들어와서 거의 1시간 정도 길게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I 대학원을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부터 해서 이제 필기고사 뭐부터 면접을 어떤 거를 질문을 받았는지 또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통계학과다 보니까 수학과 통계가 AI에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본인 전공과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입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 이야기도 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요 상담 모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서 후배들에게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본인이 극복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누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가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사진은 이제 그때 졸업한 학생이 있어서 기념차 이제 찍었던 건데 다행히 이 사진 안에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요 모임 사진이 사실 이제 저희가 찍은 그 금쪽 상담소 시절의 유일한 사진인데요. 그때 마침 그 상담 모임을 나온 학생 중에 홍보실 기자 친구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줬었는데 요 당시에 저희가 처음 모임을 했을 때는 아까 그 성균관대 배소원 교수님께서 멘탈 프로블럼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N수를 겪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번아웃이 온 상태로 또 우울증 그리고 현재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 20, 30대들의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들어주는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사진에 있는 학생 중에 2명이 제 연구원으로 현재 함께 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학부 연구원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5년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이제 자유전공 학생들과 그 다음에 계열별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지를 이제 앞에 닥친 문제에 더 고민을 하느라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가 한 번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 저희가 외부 강연 연사 및 저희 내부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이외 시간에는 학생들의 고민들 그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궁금한 것들 질문을 받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학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그 컨설팅 업체 대표님 유혜련 대표님이 오셔서 자기 개발 및 시간 관리법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과 교수님이셨던 이근영 교수님 오셔서 나 본인에게 맞는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한 학기 동안 감사했던 것, 그다음에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방학 계획,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고민 같은 거를 주제로 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AI 시대에 자유전공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 어떻게 본인의 진로와 직업을 찾을지라는 주제로 또 유혜련 대표님이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때 요 마지막 그 발표가 한 20-30명 정도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홍보실 기자 학생이 저희 세종 뉴스에 내줬던 뉴스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여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 말에 힘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저희 말에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정말 작은 관심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수님들께서 사실 이제 너무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지만 정말 저희의 작은 관심은 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교수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통계학과 이지은 교수입니다. 저는 토당 모임에서 그 만났던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은 김세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학생은 그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을 5번 응시하였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수능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었고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매번 그 어린이 대공원의 동물들을 만나고 오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학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을 이어가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관심과 진짜 관심과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비전이 생겨서 현재는 본인이 원하는 진짜의 그 의대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미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학업, 진로 모든 면에서 이제 큰 성장을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진세종 학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1학번이고요. 공학계열 학생인데 이 학생은 외할아버지와의 이별이라는 큰 상실로 깊은 슬픔을 겪으며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주신 할아버지의 부재는 매우 큰 아픔이었고 상담 시간마다 눈물을 보일 만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생이 점차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업도 정상화되었고 그 해당 학기에는 4.5점 만점의 성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는 학부연구원으로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요, 오세종 학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모범생이고요. 이제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그러한 교류를 하기를 원해서 상담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이제 새내기 시절부터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고 다소 내성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린 상담 모임에 참여하면서 교수님들과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래 학생들의 고민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고 소속감이 높아지면서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 역시 크게 향상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담 이후에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서적인 안정과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과 대학 생활의 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형성과 소속감의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 비전 탐색과 진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상담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저희 토닥 모임의 교수님들과 멘토들은 학생 한 명 한 명 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맞춤 상담을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학생을 살피는 순간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누군가의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한 사람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토닥 모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하신 멘토 선생님인 이근영, 김민정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아십니까? 윤진희, 이지은 교수님의 이 토닥 모임은 어떤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시간을 내시고 기꺼이 이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성과 발표대 표현이 발표 대회가 조금 민망하지만 정말 대학 교원으로서 또는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하는 기본을 너무나도 충실히 해주고 계시는 두 분 교수님께 저희도 큰 어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발적인 모임에만 다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제도적으로도 보다 체계적인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어떤 그 체계를 갖춰가야 하는데요. 전공설계 지원센터를 만든 지 좀 시간은 되었지만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고군분투 전공설계지원센터에 정착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임유승 센터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설계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임유승입니다. 사실 제가 학교 온 지 이제 10년 차인데 처음 올 때도 신설학과였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도 신설학과, 전공설계지원센터도 정관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조직을 좀 그동안 계속 맡아오면서 부담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즐겁다는 것을 학교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센터를 맡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 학생들 평생 지도 교육을 하면서 맡으면서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교수님들도 같은 생각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 센터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는 운영 현황, 그리고 앞으로 지원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가 이제 생긴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되었지만 이제 올해 그 교무처에서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 소속으로 저희가 센터가 이관을 하면서 교육혁신처장이신 김희연 처장님과 그리고 김건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 학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맞춤형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무전공 학생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과 계열별 입학 학생들이 올바르게 1학년 때 내가 들어야 될 수업들, 그리고 학교에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즉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 지도교수 제도와는 다른 AA 제도에 대한 확산, 즉 교수님들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전공설계지원센터의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몇 가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초창기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 이제 선정되신 교수님들을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포함해서 2회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차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아마 연초에 있을 계획이니까 여기 참석해 주신 AA 교수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다음 연도에도 좋은 또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희가 무전공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한 90%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는데 나의 어떤 적성 자체가 인문사회 분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인문사회 분야로 이제 나간다기보다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심을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도 또 새로운 방향에서 나의 전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6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이 2회 있었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2회 있었고, 그리고 방학 때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해왔고, 총 105명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교수님들께서 1년 동안 이제 1학년 학생들의 소속감과 또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강화, 역량 강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고려대 변기용 교수님 모시고 한동대 사례를 통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저희가 생각했었던 교수로서 학생을 이제 상담하고 강의하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함께 이제 학교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은 다르지만 메릴랜드대 김정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 대학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물론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을 담당하는 오피서분들이 많은 미국 대학과는 좀 다르게 국내 대학의 사정은 교수님들이 이제 대부분 담당을 하시는데 그런 역할들도 분명히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1월 달에 아까 이제 배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와서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도 이제 다니다가 창업도 해보시고 심지어는 카카오에서 이모티콘 개발 팀장도 하시다가 또 창업도 하신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또 다른 회사 대표님 모시고 또 AI 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종인을 위한 전공 탐색 수업 계획에서 3가지 안을 저희가 교수님께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제 예전에는 교수님들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이제 학교의 소속감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예시를 기반으로 한 실라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과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드렸고요. 기존에 자유전공 학부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전국 탐색 노트 이 부분을 이제 전체 계열별 학생들에게 이제 배포하고 학생들이 나의 전공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용하시라 저희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센터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주마다 보고 작성을 요청드렸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AA 주임 교수님들 이제 단과대마다 이제 배정된 교수님들께 취합을 하시고 분석을 요청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업무라 좀 많이 힘드셨을 수 있는데요. 저희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셨고 이제 늘 일관됐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특이 케이스의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수기 공모전으로 교수님들께 따로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총 2분의 우수 교수님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이따가 2분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끝났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통한 아카데믹 어드바이징에 대한 수기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수 교수님들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사록 공유집을 통해서 환류 체계를 저희가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또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질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추후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적성 검사였는데요.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학과와 실제 적성이 나온 게 다르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교수님들께 지도 방침들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1순위부터 여러 순위까지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 또는 관심 있는 방향에 대한 전공의 내용, 들어야 될 전공 교과목, 또 진로 방향, 또 직업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보다 학교에 관심을 갖고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이번에 그 저희 주임 교수님 AA 주임 교수님께서 이제 신청받은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막막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AA 주임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관심 있는 학과의 학과장님 그리고 또는 담당 AA 교수님들과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
이제 그 교수님들과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아서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희망하는 전공의 교수님들과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구성도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추후 오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진행해왔던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년에도 다채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속감과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것, 1학년 학생으로서 인문사회적 소양을 기르는 것,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집을 통해서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우고 또 배움을 주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오른쪽의 첫 번째 내용에서처럼 사실상 이제 AA 교수님들의 역할이 기존의 평생 지도 교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직 그 교수님들께서 인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좀 더 확산시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AA에 대한 역할에 좀 더 충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소속감 문제가 가장 큽니다. 1학년 학생들이 사실상 상담을 해보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의 학과의 어떤 학생회장을 뽑는 투표권이 없는다든지 학생회가 없는 것, 그리고 1학년을 마치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이제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과의 이제 유대 관계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내년도에 전공실증 설계 지원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AA 교수님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다 세팅된 센터의 센터장을 맡아도 쉽지 않은데 무에서 유를 창설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올해 25년도 처음 론칭을 했죠. 그래서 자유전공학 입학생 223명을 데리고 정말 큰 항해를 시작하신 이수정 교수님의 학생 지도 전반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자유전공학부장 이수정입니다. 작년에 자유전공학부장 보직을 맡으면서 저희 학교에서 없었던 이제 신생 학부를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해야 될지 고민과 이제 그 고민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올해 이제 첫 신입생이 들어와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학부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고민과 질문을 안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고요. 네, 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부가 2024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교육 혁신의 주된 전략으로 전공 자유 선택제를 제시를 하면서 많은 대학에서 이제 전공 자율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는 작년 대비 한 모집 인원이 4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학교도 그 수도권대 51개교, 국립대 22개교로 총 73개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는 다 아시다시피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입학 초기에 전공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진로가 불안하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소속감
이 좀 저하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발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했지만 이미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정확하게 정한 친구들도 있었고 두세 개 전공 안에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학생들마다 그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기대와 그 전공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확신도가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그 세종대학교에 들어오는 자전학부 학생들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월, 6월, 11월 그 4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올해 초 3월에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두세 개 전공 중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탐색하고 있다가 90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학생 중에 한 38% 정도 되는 학생들이고, 반면에 잘 모르겠다, 아직 전공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전공 진입을 위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44%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마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지만은 전공에 대해서 다른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하면은 희망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여전히 잘 모르는 편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다시 한번 그 4차 마지막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전공 탐색 기간도 끝나서 그 3월에 생각했었던 희망 전공과 현재 희망 전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8% 학생이 달라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학부에 들어와서 전공 탐색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전공, 희망 전공이 달라졌다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희망 전공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취업 전망 등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어떤 특정 학과를 이제 희망하다 보니까 취업 전망들을 따져보고 이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에 대해서 흥미를 찾아서, 그리고 또 원래 관심 있었던 전공이지만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희망 전공이 변경되었다라고 응답한 친구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 전공자율 선택제가 1년 동안 희망 전공을 결정하는 걸 유예하는, 단순하게 전공 탐색의 기회를 주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학생들이 자기 이해와 흥미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융합형 미래 인재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1학년 단계에서 전공 탐색권을 확대하는 거에서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다양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는 게 자유전공학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희망하는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잘 살려서 학문과 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이러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자유전공학부의 그 교육 목표를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도전으로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수립을 하고, 그 S 밸류업 디자인이라는 교육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스튜던트 밸류업, 세종 밸류업, 소사이티 밸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 성장과 학교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기여, 이 세 가지를 주된 교육 비전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자전학부 운영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전학부는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 산하의 신생대 학부이고요. 총 223명, 그다음 내년에 233명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7개 분반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전학부는 신생 조직이면서 또 대부분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 또 올 3월에 부임한 신입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해주고 있고요. 또 교직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교직원 선생님들도 매우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그나마 자유전공학부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학부가 그 저희 학교에서 없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주요 행정부처에서 특히 기획처, 교무처, 교육혁신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학과에서도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과에 대한 정보 소개 및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학부는 올해 신설이면서 1학년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제가 자전학부를 하면서 이 선배들의 그 중요성을 뼈저리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구성이 좀 어렵고, 그런데 학생들이 자치활동이 또 대학생활에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여전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분반별로 이제 분반 대표를 선출하고 또 총학생회에서 그 자전학부 TF를 구성해줘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총학생회 산하에 자전학부 국을 이제 유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학생 자치 기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소속감 향상이라든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생 자치회 구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입학한 직후가 아니라 학생들이 합격한 직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학부를 준비하면서 그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기존 교과에서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같이 결합해서 확대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입학처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교육 과정인 이제 비교과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예비대학에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내기 새로 배움터도 1월 온라인, 2월 대면 두 번이나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자전학부가 신생 학부이고 또 예비대학을 강화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예비대학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자전학부, 그다음에 전공 선택에 대한 안내가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아직 학생들이 입학한 것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선 예비대학 안내부터 시작을 했고요. 2월 말에는 이제 입학식 하자마자 이제 자전학부에서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운영을 해서 자전학부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교육과정 안내, 그다음에 수강 신청 지도, 그리고 분반별 모임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지원처에서 이제 신입생 가이드북을 잘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자전학부는 이제 특성상 다양한 전공을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과의 정보를 더 취합해서 자전학부에서 별도의 신입생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교육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 자전학부의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세입입니다. 세종 아카데믹 인게이지먼트 인쿼리 플레이인데요. 인게이지먼트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과의 몰입, 소속감 강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 인쿼리는 전공과 진로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것. 마지막은 이왕이면은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자는 플레이, 요 세 가지를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주된 이제 교과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아마 학교들마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 탐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세종이를 위한 진로 설계, 저희는 이제 줄여서 세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학기에 운영하고 있고요. 2학기는 세종이를 위한 전공 탐색, 세전탐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전학부 특화 프로그램인 세입 창의 세미나 하고 세입 융합 세미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말이 빠른데 시간의 압박을 받으니까 조금 말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진설은 그 학생경력개발처하고 자유전공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8주는 이제 학생경력개발처에서 주도하고 계시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5개월 전공 및 진로 안내, 그리고 신입생 성격 검사라든지 직업 선호도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 8주는 이제 자전학부에서 각 분반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분반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이해 마인드맵, 그리고 커리어 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잘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커리어 넷을 활용해서 희망 직업군 및 직무를 분석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진로 역량을 설계하고 희망 전공을 탐색하는 활동과 그다음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상담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2학기는 이제 세전탐 교과목을 이제 자전학부가 주관하고 아까 전에 임윤승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전공설계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탐을 운영을 할 때는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성공적인 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사제도에 대한 안내, 그리고 관련 진로 특강과 선배 특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공 박람회, 그다음에 브라운백 전공 탐색 간담회 등 비교과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전학부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월 32개 학과를 희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에 대한 탐색 기회가 매우 중요한데요. 2학기 세전탐 수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전공 탐색의 기회를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공 박람회와 진로 박람회인데요. 요거는 이제 학생 지원처, 그다음에 학생 경력 개발처, 총학생회가 주관해서 9월 말에 이렇게 부스 형태로 다양한 전공을 이제 비교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큰 행사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긴밀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어서 한 달 뒤인 10월 말에 자전학부에서 이제 자체 기획해서 브라운백 전공 탐색 간담회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백 전공 탐색 간담회는 희망하는 학과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 희망하는 전공에 대해서 어떠한 교과를 배우면 되는지 또는 취업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시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브라운백 전공 탐색 간담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학생들이 고민하는 전공에 있었을 때 전공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뒤에 저희가 전공 토크데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전학부가 7개 분반으로 이제 쪼개서 운영되다 보니까 같은 희망 전공을 하는 친구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희망하는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그동안 어떠한 탐색을 했고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를 모일 수 있는 전공 토크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하고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전공설계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AI 기반 학과 적성 검사 또 참여했고 또 과제로 전공 탐색 노트를 작성하도록 해서 이거를 토대로 저희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교수님들이 이제 전공 탐색 전에 결정 전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자전학부의 특화 프로그램이 세입 창의 세미나하고 세입 융합 세미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과목은 교양 선택이고 3학점 PBL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학부는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융합형 학사 구조를 만드는 것 두 번째인데요. 요 세입 창의 세미나와 세입 융합 세미나는 창입 융합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학생들이 처음 모이고 낯설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미있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마다 이제 필독서, 주제 탐구 필독서를 선정을 해서 그걸 한 달 동안 주제 탐구를 하고 PBL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시나리오도 구성해 보고 스토리보드를 만든 다음에 AI를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연기해서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1학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저하거나 좀 어려워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연기도 하고요. 연출도 하고 AI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생각보다 완성도 높은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말에 스마트 영상제를 통해서 각 분반별로 제작한 우수 영상물을 같이 공유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관련 그 사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세종대 스마트 영상제 검색하시면은 저희 자전학부 학생들의 그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이제 세입 융합 세미나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 띵킹하고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PBL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대학생의 시각으로 대학
학교 안에서의 캠퍼스의 문제 또는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융합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이제 제안으로 두고 각 분반마다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S 밸류업 데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행사를 통해서 1년의 자전학부에 대한 그 활동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학부 학생들이 거의 한 70%가 이공계열을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공계열을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미적분학이라든지 통계학 또는 물리학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이공계열 진학하기 위해 전공 기초 선수 교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교양 선택으로 개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도 MTA에 대한 목마름이 컸기 때문에 이제 비전 워크샵 다녀왔고 또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이제 스타 기초학력 프로그램,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학생 경력 개발처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진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아까 지도 교수님들이 이제 분반마다 이제 저희가 지도 교수 역할을 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 상담 다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상담이라든지 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전공 탐색 노트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학부 교수님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담률 100%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관련해서는 저희 자전학부가 이제 선배가 없다 보니 그 멘토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저희 SHP라고 세종 아너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적 우수 학생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임 교수님이 또 저희 자전학부 지도 교수님으로 계셔서 저희 신원재 교수님께서 애써 주셔서 SHP 재학생들을 멘토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분반별로 다양한 전공의 선배들이 5명에서 6명 같이 이제 그 분반 활동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멘토링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멘토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당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SHP에서 이제 멘토 특강 하셨고요. 그리고 2월에 멘토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마다 학기 초에 멘토들과 만나서 멘토 활동에 대한 당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행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저희 SHP 훌륭한 학생들이 멘토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전학부가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자기 소속이 아니면 학과에 그 학과가 관심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준비를 하면서 2학기 때 매우 고생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새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라운지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도 자전학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전학부는 1년 동안 이제 전공 선택을 위한 전공 미지정 그런 학부가 아니라 그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교육 혁신의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1년 동안 탐색해서 2학년 진학하면서 다른 학과로 보내기보다는 전공 선택 이후에 각 학생들이 각 학과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전학부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학과에 진학을 해서 다시 적응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에서도 자전학부와 이제 계열별 학생들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오면은 꼭 환영 행사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과에서도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 대상자에 자유전공학부 또는 계열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으면은 학생들이 되게 관심 있고 가고 싶은데 자기는 대상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선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자전학부와 계열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조금 오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정 자연전공학부 학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발표 주제 대학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자유전공학부라고 달아주셨는데요. 자유전공학부의 노력이 저희 학교 통합계열로 또 이어져서 지속적인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저희가 정말 그 우수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되신 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어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우수 사례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호텔 관광 외식경영학부 연지환 교수님께서 선정이 되셨고요. 두 번째 발표는 컴퓨터공학과의 이강훈 교수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먼저 연지환 교수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텔관광경영학과 연지환입니다. 저는 2024년 1학기부터 해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변화하는 AA 시스템을 보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임유승 교수님하고 이수정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학생들과 나눴던 얘기를 바탕으로 지금 학생들과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뭐 이미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역할에 대해서는 임유승 센터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운영했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들을 만나면서 상담했던 것들, 그리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공 탐색 노트를 과제로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제가 그것을 활용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이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를 하면서 느꼈던 조금의 고충,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저조차도 해결책을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고자 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활동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 상담이란 것이 거의 이제 학과 교수님들께 이제 고르게 분배돼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 이런 AA 교수님들이 1학년을 전담으로 상담하면서 훨씬 더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24년도 1학기 때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이걸 맡아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뭐 학생지원처나 전공설계지원센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 강의 컨텐츠나 여러 가지 교환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공유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성공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제가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총 저는 6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대학에 오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전공을 택하고 온 친구들조차도 자기 전공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다 보니까 저희 과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 전공의 기회, 이중 전공의 기회, 그리고 여러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많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부터 이제 웹사이트가 개편이 되면서 훨씬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보기 쉽게 구성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로 인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로 콘서트 및 졸업생 초청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뭐 교수가 여러 가지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졸업해서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졸업생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선배들인 졸업생들을 초청을 해서 그 졸업생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진로를 선택했고 실제로 졸업하고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또 이제 전공설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뭐 전공 설명회라든지 박람회를 참가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진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전공을 살려서 외부의 활동인 관광 일자리 페스타 참석을 학생들로 하여금 좀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공 이해 심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과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 학과 내에서도 세부 전공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하고 계신 전문가 초빙 특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전공을 좀 살려서 이제 파르나스 호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의 사진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파르나스 그룹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이제 산업체 분들을 모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르나스 호텔 그룹에서는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 비용 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고 또 많은 선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도 이렇게 특강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 일자리 페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 등록만 하면 무료로 갈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이런 행사들 기회들 제가 좀 학기 초부터 많이 좀 탐색을 해보고 또 이제 주최하는 측과 연결을 해서 이제 단체로 이렇게 페스타에 참석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실제로 가서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상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인데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2학년 학생들이 2,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과 이제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1대1 상담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좀 어떤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멘토 학생들과 제가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최대한 많이 기회를 가지면서 좀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많이 만나고 그룹으로 만나면서 1대1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설계 지원센터에서 이제 제공해주신 이 전공 탐색 노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는 전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이제 과제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좀 유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로 부여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제출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텐데 좀 과제의 하나로서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들도 조금 더 진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느낀 어떤 고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이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시스템이 훨씬 더 제도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학사 제도가 재편되면서 뭐 자유전공학부나 이런 계열 입학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뭐 계열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소속 학과의 교수로서 제가 어드바이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드바이징을 하는 학생들조차도 아직 전공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불일치라든지 또 MZ 학생들을 대하는 여건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로서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이제 계열 입학생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관광 경영학과 교수이기도 하면서 경상 호텔 관광 계열의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이제 아직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하고의 상담뿐만 아니라 멘토링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멘토 학생들은 2학년이기 때문에 일단 전공을 정한 상태이고 이제 소속 학과가 생긴 상태인데 이 학생들이 1학년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면 멘토링 학생 중에는 그 학과에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멘토로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호텔 관광 경영학과의 멘토링을 받다 보면 이런 전공 불일치에서 오는 것들 때문에 좀 참여율도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제 MZ 학생들의 경우 이제 학과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수업 끝나고 다 집에 간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남아서 뭐 선후배간에 이렇게 뭐 유대감도 쌓고 뭐 술도 마시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약간의 세대 간의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저도 이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학기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전공설계 지원센터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학생과의 결국은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많이 만나고 학생들과 단순히 한두 번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도 요즘 뭐 이제 좀 참여율이 좀 적긴 하지만 생각보다 더 샤이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마음도 여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가 학생들 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학과의 막내 교수지만 쉽진 않거든요. 학생들과 나이 차이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려고 다짐하고 또 이렇게 어드바이저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발표였지만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연재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로 컴퓨터공학과 이강원 교수님 사례를 우수 사례로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여서 끝까지 기다리셨어야 하는 이강원 교수님께 더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셔서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고 제가 느낀 사례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자체가 학교가 새내기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임용이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기업체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하면서 이제 학생들도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와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암중모색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하고 엄청나게 뛰어난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선배로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많은 툴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동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전공 탐색 노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학교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셨지만 사실 이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엑스트라 알파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쏟기도 쉽지 않고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학생들하고 좀 대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너무 길면 또 이제 학생들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간단한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인 액션을 숙제로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도구들은 다 활용을 했고요. 앞에서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전공 탐색 노트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얘기를 시작을 하면 학생들하고 이제 진도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숙제 비슷하게 본인의 어떤 상태, 진단,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쓰게 하면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한두 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일단은 그런 것들 토킹 포인트로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과 같은 거 이제 준비해 놓고서는 최대한 편안하게 나 선생님 아니다, 교수님 아니다, 그냥 삼촌이라고 생각해라, 작은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편차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아 나는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거에서 발전되고 싶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그 다운 포인트를 찝어주기가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근데 한 60% 정도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 60% 70% 학생들. 저는 이제 전공 그 AA였는데요, 계열 AA가 아니라 컴퓨터공학과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그 학과에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공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외에 어떤 비전이나 본인의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한 3가지 정도를 그냥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첫째는 학점 소홀히 하지 말아라. 공부 소홀히 하지 말아라. 본인이 지금 컴퓨터공학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더라도 본인이 일단 이 전공을 택한 이상 학점에 소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어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영어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툴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AI가 번역을 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동아리 활동을 좀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저희 때와 다르게 지금은 그 한 학과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원이 많아가지고 이 학생들의 어떤 그 선후배적인 그런 개념도 없고 해서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그 어떤 그 선배 후배, 선배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보면서 스스로 진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로 영어 공부를 할 때 뭐 토익 공부, 토플 공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런 뭐 그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사실 뭐 챗GPT랑 그냥 얘기해도 챗GPT가 영어를 굉장히 잘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라고 이제 독려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자격증 같은 거를 많이 또 이렇게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 쪽에 뭐 정보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 거의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자격증을 따면 그거는 본인들한테 나중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기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있었던 데가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지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대기업에서 보는 거는 네가 어느 정도 학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태도다. 사실 3.8이나 4.0이나 그쪽에선 중요하지 않다. 서울대 카이스트 나오지 않은 이상 세종대든 한양대든 뭐 건국대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 다른 학과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학원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왜 대학원을 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지, 뭐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경험이라든지 또 대학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진로를 확정 짓는데도 대학원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AA 분들 좀 이제 그 새로운 교수님들이 맞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적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늦게 학교에 조인한 경우여서 학생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게이지를 하기 위해서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편하게 뭐 그 대화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액션 아이템을 항상 주고 그다음 미팅 때 그걸 체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학생은 뭐 이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예, 다른 과에서 전과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유학을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그 목표가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교수님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교환 학생을 먼저 나가는 걸로 지금 해서 추천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꽤 특이한 경우인데 여학생인데요. 코딩도 좋아하고 되게 그 이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군대 장교를 가겠대요. 통신 장교나 네트워크 장교, 정보보안 장교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군대 가서 조직 생활하고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생각했다. 정말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너한테는 정말 큰 무기가 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방황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컴퓨터공학과에 왔는데 컴퓨터공학과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좋은데 그럼 디자인 이노베이션과가 어떤 걸 하는지 그쪽에 졸업을 하면 어떤 진로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알고 나서 점프를 해라. 그냥 점프하지 말고. 그래서 졸업 전시회도 가보고 그쪽에 선배들이나 얘기를 해보고서는 하라고 이제 좀 어드바이즈를 해줬고요. 요 사례 D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AI 때문에 외국에서 잘 나가는 학교들도 졸업을 한 다음에 지금 개발자로 취직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공학과 쪽으로 아마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컴퓨터 공학과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 그거는 사실이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제 인지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뭐 개발자의 90%가 사라질지 뭐 얼마가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배우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쪽에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희 쪽 인재들도 K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AI 쪽에 뭐 그 사이언스적인 연구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굉장히 기계랑 사실 뭐 경쟁을 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컴퓨팅 쪽에도 굉장히 많은 사이클이 있었는데, 인터넷 사이클도 있었고 모바일 사이클도 있었고, 어쨌든 그 사이클을 이겨내는 거는 기초 체력이라는 것을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바탕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제 고충 및 재현은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요. 제가 이제 26명의 학생을 맡아서 상담을 했는데, 이게 뭐 많다면 많은 숫자이고 적다면 적은 숫자이지만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에는 어떤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개개인의 노력과 어떤 그 관심 뭐 이런 걸로 지금 충당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학교에서 좀 마련을 해주시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제가 볼 때 신입생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시기에 학생들을 잘 그 레일에 세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경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존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나 노하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부분이고요.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원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 SKT의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작년 9월에 저희 학교에 조인하셨는데요. 학생 지도에도 열정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지원 교수님께서 학생들 큰 틀에서의 그 분야에 노출시키고 스킨십을 계속하는 것, 또 이강훈 교수님께서 정말 바이트 사이즈의 카운슬링과 나름대로의 전략, 그리고 두 분 모두 다 학교가 어떤 방향의 보완점을 가져가야 할지 좋은 제안 주셔서 여기 계신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보직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순서로 이제 오늘의 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대회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AA 교수님들, 그리고 전공설계지원센터, 뭐 이 많은 구성원들이 밤낮으로 힘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만으로 그 노고를 다 담기에 너무 아쉬움이 많지만 다음 매년 성장하는, 매년 발전하는 세종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혁신사업에 참여하고 함께 힘써주시는 학내외 구성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발표와 논의 속에서 유익한 영감을 가져가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혁신과 발전에 모두 발 담그고 인게이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사업단의 모든 분들, 혁신처의 모든 분들 정말 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연말 연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정말 뜻깊은 그리고 풍성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 대회를 이로써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